옆집 철수 씨는 55세에 조기연금 받고 세계 여행 떠났다는데 나도 당겨받을까? 아니면 70세까지 꾹 참고 연기연금으로 더 많이 받을까? 국민연금,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이죠.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1. 조기연금, 5년 빨리 받는 달콤한 유혹.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5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죠. 장점.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시간적 여유 확보 여행, 취미생활 등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대비 건강이 좋을 때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액 감액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속에서 조기 수령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1. 김 여사님의 즐거운 인생 2막. 김 여사님은 55세에 조기퇴직 후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연금을 받아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덜 받더라도 건강할 때 즐기는 게 최고예요. 김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2. 연기연금 5년 더 기다려 받는 황금알.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장점. 늘어난 연금액,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대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소득 공백 발생.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 시 손해. 연금 수령 전에 건강이 악화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 사장님의 노후 준비 만점. 박 사장님은 건강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까지 연기 신청을 해두었죠.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박 사장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 제때 받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신청 없이 만 63세 1961년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 상향부터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장점.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불필요.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단점. 연금액 극대화 어려움.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이 선생님의 평온한 노후. 이 선생님은 63세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조기연금 빨리 받는 만큼 손해? 과연 그럴까? 조기연금은 5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언뜻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대수명.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남자 80.9세, 여자 87.0세입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총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할인율.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를 시간 선호라고 하는데요. 조기연금을 받으면 현재의 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투자 등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는 만큼 이득?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익분기점 연기연금을 받아 총 수령액이 조기연금보다 많아지는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은 개인의 기대수명, 연금액,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회비용 연기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더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여사님의 선택 조기연금, 현명한 결정일까? 55세의 조기퇴직 후 조기연금을 선택하신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기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 조금 덜 받더라도 지금 즐기는 게 최고. 김 여사님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조기연금입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 덜 받더라도 건강할 때 즐기는 게 최고예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조기연금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김 여사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조기연금은 5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언뜻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로운 삶을 꿈꿨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 여사님의 조기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통해 김 여사님은 빠르게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여사님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 여사님처럼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조기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감액,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 등 단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박 사장님의 선택 연기연금, 노후 준비의 정석일까?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70세까지 연기 신청한 박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연기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박 사장님은 건강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까지 연기 신청을 해두었죠. 박 사장님은 연금액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기연금, 과연 노후 준비의 정석일까? 박 사장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 건강 상태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쳐 65세 이후에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사장님의 연기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박 사장님은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노후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이 선생님의 선택, 제때 받는 국민연금.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지혜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63세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신청한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게 편하네요.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을 신청했죠.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지혜. 이 선생님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장점.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간편한 절차,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심사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의 단점. 연금액 극대화 어려움. 조기 또는 연기연금에 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선택,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이 선생님의 경우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어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생님의 제때 받는 국민연금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통해 이 선생님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 덜 받더라도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누구에게 적합할까?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때 받는 국민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원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시점에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을 싫어하는 경우 조기 또는 연기연금의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없이 간편하게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제때 받는 국민연금 꼭 기억해야 할 점.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 준비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은 제때 받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심리적 안정감, 간편한 절차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 극대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다른 노후 준비 수단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때 받는 국민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조기 또는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355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설계하세요. 50대에 접어든 지금 이제 와서 뭘 준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로 던져진 겁니다. 60대 퇴직을 코앞에 둔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후회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정작 자신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현실이 주는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50대는 늦었다고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남은 기회에 올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안정을 만듭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준비법. 50대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퇴직 후를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0대라도 늦지 않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자산 관리의 재정비로 연금 안정성을 확보한 52세 직장인.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 52세는 퇴직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선배의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직접 목격한 후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신의 지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매달 쓰던 외식비, 취미비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자산을 채우기 위해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의 IRP 계좌에는 4천만 원이 쌓였고 주식과 채권을 조화롭게 배분한 투자 전략 덕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년 후에는 퇴직금과 합쳐서 1억 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시작하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며 삶의 활력을 찾은 56세 여성. 정 씨 56세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했지만 그녀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익을 낼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재밌게 하던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무료로 강의를 제공했지만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유료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매달 약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노후 준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고 보니 수익도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늙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훈,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식을 찾아보세요. 노후에도 충분히 돈을 벌며 즐길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꾸어 노후 준비에 성공한 50대 부부. 한 부부는 20년간 자녀 학비와 대출 상환에 허덕이며 큰 자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에 빈곤한 삶을 우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는 가장 먼저 생활비에서 낭비되는 항목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와 자주 사용하지 않는 OTT 서비스 등의 비용을 줄이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며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모은 돈으로 5년 만에 퇴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니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퇴직 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훈, 사소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노후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작게 시작하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투자하거나 저축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자신이 잘하는 일을 돈이 되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강의, 컨설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5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대는 노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로서 50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자산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현재 가진 자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곳에 묶여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한다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집, 퇴직금, 연금 등 고정 자산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큰 대출이 있다면 집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3세 직장인은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이 2억 원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집 대출 1억 5천만 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그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남는 돈으로 IRP 계좌에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고 5년 만에 1억 원을 추가로 모았습니다. 조언 지금 가진 자산과 부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재정비하세요. 2. 노후의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부담은 고정 비용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차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지나친 취미비 등은 조정 대상입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58세인 이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대형 SUV와 해외여행을 유지하며 고액 생활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됐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수익은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생활비를 줄였다면 이 부부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조언. 자동차는 필요 최소한의 크기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세요. 보험료는 보장 내역을 점검해 중복된 항목을 줄이세요. 여가비는 해외 대신 국내 대체로 바꾸는 등 현명하게 조정하세요. 3. 수익 창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는 여전히 충분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은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간단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고객을 늘려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조언. 기존 직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은 반드시 플랜 B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뿐이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정확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보완하세요. 예를 들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50대에 시작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계획을 세우세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늘리세요. 5. 건강을 관리하세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노후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매일 30분의 운동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6세에 퇴직한 A씨는 평생 직장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엔 병원비로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게 되면서 노후 자금이 점점 고갈됐습니다. 만약 조금 더 건강을 미리 챙겼다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삶의 질도 더 높아졌을 겁니다. 조언.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근력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지나친 음주와 고지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5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에 첫 발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60대 그리고 그 이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보, 우리 그냥 서울 떠날까? 그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65세의 김정호 씨 부부는 서울 강동구에 25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달라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월 130만 원 국민연금으로는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만으로도 빠듯했고 고령화된 서울에서의 삶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느 날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던 은퇴인가? 란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도시를 떠나기로요.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결정이 이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1. 전 재산을 털고 떠난 그곳, 행복한 실수가 되다. 정호 씨 부부는 전세든 매매든 뭘 해도 남는 게 없던 서울을 떠나 강원도 홍천의 한 작은 전원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온 돈 중 절반으로 단층 주택을 지었고 남은 절반은 안전하게 정기예금과 일부 배당형 펀드로 나눠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답니다. 의료 접근성, 생활 편의, 심심함, 외로움 수많은 불안을 떠안고 내려갔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시골집 뒤편엔 텃밭이 있고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반찬 문화가 있고 매일 아침 들려오는 새소리와 조용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잊고 살던 쉼이란 단어를 다시 배우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백화점에 갈 일이 없고 커피 한 잔이 5,000원 하지도 않으며 매달 드는 생활비는 서울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이 가능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닐 여유가 생겼죠. 2. 60대 퇴직자의 새로운 시작, 전원생활 속 일과 의미.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3세에 퇴직한 이선영 씨는 남편과 함께 전북 고창으로 이사해 미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원래 도시에서 회계 일을 했지만 은퇴 후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왔고 이를 견디지 못해 지역 귀농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고 합니다. 나는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적은 면적이라도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더랍니다. 게다가 농촌 마을에선 일이 곧 삶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기본입니다. 예전엔 지쳐만 있던 이 씨 부부가 요즘은 서로 오늘 뭐 심을까? 란 대화를 나누며 매일 웃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서울에선 퇴직자였지만 이젠 마을에선 농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시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3. 은퇴 후 도시는 사치? 현실적 이유로 떠난 66세 부부의 선택. 세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66세 정경자 씨 부부는 경기 성남에서 경기도 남부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이 부부는 딱히 전원 생활을 꿈꾸진 않았지만 점점 오르는 관리비, 고정비용, 병원비 부담 때문에 도시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이사해서 뭐하게? 란 걱정도 많았지만 정 씨 부부는 과감히 빌라를 처분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신축 아파트 전세로 옮겼습니다. 병원, 대형마트, 역세권이 가까운 데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좋았고 가장 큰 차이는 돈 걱정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선 항상 불안이 따라다녔지만 여기선 200만 원의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었죠. 가끔 서울 가는 고속버스만 타면 되고 정작 은퇴 후 자녀들도 바빠 연락할 일도 드물다 보니 거리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도시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 용기 있는 변화가 만든 여유. 이들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국 서울을 떠나야만 행복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가볍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벗어난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지출 관리라는 사실이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라는 결정입니다. 요즘 은퇴 설계의 핵심 키워드는 거주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골이 맞고 어떤 사람에겐 도심 외곽의 신도시가 맞습니다. 포인트는 은퇴 이후의 지출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면서도 삶의 질은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라며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과감한 결정이 평생의 불안을 덜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65세 부부는 몸소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이 도시에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65세 부부의 은퇴 인생 역전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사례였죠. 이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은퇴 후 삶의 터전을 옮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만드는 게 이 글의 목적입니다. 1. 은퇴 후 이주 정말 이득일까? 숫자로 확인해보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지방 가면 도대체 얼마나 여유가 생기나요? 실제 사례에서 보자면 서울 강동구의 20평대 아파트를 9억 원에 팔고 강원도 홍천의 신축 단독주택을 땅 포함 2억 5천에 지은 65세 부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재배치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이사 비용 등 2억 5천만 원 지출, 생활자금용 정기예금월 80만 원 이자, 수령 3억 원, 안정형 배당 ETF 및 공모형 펀드 투자 2억 원, 예비의료비 및 유사시 자녀 지원금 1.5억 원.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이 부부는 연금 130만 원, 이자 배당 수익 80만 원, 총 월 21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매달 250만 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홍천에서는 텃밭 운영과 지역 공동체의 도움 덕분에 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즉 매달 90만 원 정도가 저축 또는 유보금으로 남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적 안정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2. 전원생활 또는 지방 이주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막연히 시골 간다고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꼭 체크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의료 접근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골 마을에 살 경우 대형 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수단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다면 차로 30분 이내에 내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생활 인프라. 인터넷 뱅킹, 유튜브, 영상통화 요즘 노후엔 와이파이도 필수입니다. 또한 장보는 마트, 택배가 잘 되는지 가까운 곳에 약국과 편의점이 있는지도 중요하죠. 지역사회 적응 가능성. 공동체 생활이 활발한 마을일수록 초반에 외부인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촌 실패 사례 중 40% 이상이 이웃과 갈등 때문입니다. 미리 한두 번 체험형 귀촌에 한 달 살기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주택지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가냐 전세냐? 돈이 많지 않다면 무리해서
단독주택을 짓기보다 지방의 저렴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 1단계 부동산 시세 조사 및 매각 계획 수립. 내 집이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팔았을 때 남는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하고 대출 잔액 등을 포함한 실수령 자금 규모를 따져야 합니다. 2단계 후보 지역 리스트업 3곳 이상. 기온, 병원 거리, 문화시설, 교통, 마트 접근성, 부동산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SNS나 커뮤니티에서 실제 거주자의 후기를 참고하면 실질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한 달 살기 체험하기. 직접 살아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전원생활 한 달 살기 같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출과 불편함, 만족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거주 형태 결정. 땅을 사서 짓는 건 로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축 빌라, 전원형 아파트, 타운하우스 같은 대안 거주 형태도 고려해 보세요. 지역 부동산에 가서 상담 받아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매물이 많습니다. 5단계 소득 흐름 재설계. 서울 아파트 매각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최소한 월 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배당형 ETF 월지급식, 지역 소상공업 창업 예, 펜션 운영, 로컬 커피숍 등, 시니어 일자리 참여, 도서관 근무, 마을버스 보조 등. 4.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녀의 동의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을 떠난다 하면 자녀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된 후라도 이사 결정은 가족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함과 외로움의 대처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골은 조용하지만 그만큼 사람 없음에 대한 고립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지역 봉사활동, 유튜브 채널 운영, 텃밭, 동호회 등 관계 유지 루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필수입니다. 계절 환경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여름엔 시원해도 겨울엔 눈 폭탄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지대를 선택했다가 겨울철 고립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 조건, 난방 비용 등을 미리 파악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많은 분들이 지금 떠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떠나야만 사는 게 아니라 떠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65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지금이 늦지 않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30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50대, 60대가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면?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리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여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한때 당연했던 월급, 동료들과의 관계, 내가 있었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50대 하루아침에 무직이 된다면? 당신도 몰랐던 충격적인 현실. 50대, 60대의 무직 상태가 되는 건 단순히 일이 없는 상황을 넘어섭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직장의 문을 닫는 일은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라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져요. 돈, 인간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수입이 끊기면 오는 금전적 압박.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바로 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면 생활비와 고정비가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오죠. 한 남성 정 씨 55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니다가 희망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소형 카페를 차렸지만 초기 투자비와 임대료, 운영비 부담으로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 씨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매달 허덕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돈이 없으면 일상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외출조차 부담스러워지고 건강검진이나 취미활동 같은 것도 멀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으면 돈 걱정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2.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일하면서 쌓은 인간관계는 퇴직 후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한 여성 김 씨 58세는 공기업에서 일하며 팀장까지 올랐어요. 직장에서 매일 함께하던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직 후 연락은 점점 끊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니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나만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았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하지만 일터가 사라지면 그 관계들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고립감을 낳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3. 정체성 상실과 자존감 하락.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다가오는 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는다는 느낌이에요. 박 씨 60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쉬는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일어날 이유도 없어지고 하루를 보낼 계획도 없으니 점점 무기력해진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가장 힘든 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퇴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퇴직 후 무직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철저한 재정 계획. 퇴직 전에 현재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은퇴 후 최소 1년간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면 교육비나 창업비 등 추가적인 예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동창회,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을 유지하세요. 일터를 떠나도 새로운 네트워크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봉사활동, 취미생활, 글쓰기,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작은 도전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의 퇴직이나 무직 상태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이 시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막막함에 주저앉기보다는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50대 이후 무직의 현실,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갈까? 50대나 60대가 되어 무직 상태를 맞닥뜨리는 건 그 자체로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한 순간, 사람들은 자주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무직 상태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는 경력이 30년인데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 라고 낙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새로 취업할 확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의 높은 연봉이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시장에서 내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해야죠. 사례. 김 씨 57세는 20년간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다가 구조조정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경력을 기반으로 유사한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연봉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죠. 이후 그는 자신의 강점이 팀 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소규모 기업의 컨설팅 업무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연봉이었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2. 경제적 기반을 재정비하라. 퇴직 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 돈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끊긴 순간부터 지출은 그대로인데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목격하게 되죠. 이를 방지하려면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정씨 62세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정리하고 소형 아파트 2채를 구매해 임대 수익을 얻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3.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고립을 피하라. 퇴직 후 고립되는 것은 흔한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상태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건 고립에서 벗어날 좋은 방법이죠. 사례. 박씨 60세는 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지역 자원봉사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까지 구상하게 되었죠. 지금은 소규모 식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이전 직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발전시키거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 이씨 59세는 퇴직 전까지 건축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퇴직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였지만 점차 그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서 인정받으며 수익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 새로운 삶의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5.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든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앞서 말한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이 작은 준비들이 모여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들을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50대, 60대의 삶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한 발 내디뎌 보세요. 퇴직 후 무직 상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준비된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